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자치단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도했던 군산의 군산사랑 상품권 대리구매 사건 말고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 16건이 적발됐습니다. 첫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 직원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1억 2천만 원의 상품권을 대리 구매했다가 최근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10%로 높아 발행 때마다 품귀 현상을 보이자 해당 농협 직원은 지인들로부터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은 뒤 따로 팔았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그렇게 해서 미리 다 같이 해가지고 돈이랑 같이 주는 거죠. 매월은 뭐 한 평균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부정 유통은 대리 구매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상품권을 판매하는 12개 시군에서 16건의 상품권 깡이 적발됐습니다.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산 뒤 이를 정가의 현금으로 바꿔 매번 10%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시군은 16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1,330만 원의 부당 이익금을 환수했습니다. 상품권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부정 유통된 상품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상품권의 대리구매와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에서 최대 10%인 지역 상품권의 할인율은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대리 구매나 깡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이익금 환수 말고는 별다른 징계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지류 상품권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늘리라고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첫 민간 전북체육회장 후보 검증을 위해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가 토론회를 놓고 오락가락했고 그나마 내놓은 규정이라는 것도 허술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체육회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처음에는 이들 간의 토론회 개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뒤늦게서야 토론회를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부랴부랴 만든 토론회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후보자들 모두가 합의해야 토론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부터 달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고 B라는 후보는 언변이 좋아서 토론회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데. 전북에서는 4명의 후보자들만 토론회 개최를 찬성하다가 뒤늦게 나머지 1명도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게다가 토론회 주최는 언론사가 보도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지지자를 포함해 일반 시민들은 참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다 보니 다른 시도에서도 토론회가 열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을 정밀하게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뒤에 또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선거 당일인 오는 10일 선거인단 34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회만 진행하면 곧바로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 복구 작업이 터덕거리자 환경부와 익산시가 올해부터 복구 작업을 직접 하는 행정 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행정 대집행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할 관련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복구 작업에 들어간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입니다. 지금까지 옮긴 폐기물은 3,000톤. 복구를 맡은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다 보니 계획한 5만 톤의 6%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환경부와 익산시는 올해 136억 원을 들여 폐기물 8만 톤을 직접 처리하고 비용을 배출업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전체 예산의 50%를, 나머지 50%는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를 허가한 전국 18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2020년 2월까지 행정 대집행 계획과 영장 통지 절차를 진행해 3월부터 본격 이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련 지자체들은 집행한 예산을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며 예산 책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평부에서 예산에다가 올리지도 않은 데도 있고 또 저희같이 일단 올렸는데 의원들이 가까운 데가 아니라 대부분도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익산 폐석산 주민들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기 추경 예산에서 이걸 다시 변경을 해서 국비지방비 7대3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로 일원화해서 집행을 해야만 이게 실제로 올해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비협조에 폐석산 복구 작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신도시민 에코시티에 중학교 한 곳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이 교육부의 반대로 또 보류됐습니다. 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동주택 1,600세대가 분양된 에코시티에 처음 생기는 중학교입니다. 한 학년이 열학급인데 입학 수요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에코시티에 살더라도 20%가량의 학생들이 에코시티 밖 중학교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통학 시간이 걸어서 30-40분씩 걸리면서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들은 걱정입니다. 멀리 있는 중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아침마다 걸어가면 또 위험하고 부모님 차 타고 가기에는 또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되고 있어요. 전북교육청은 이 때문에 에코시티의 중학교 한 곳에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2년. 문제는 교육부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최소 공동주택 6,000세대당 중학교 한 곳 신설이라는 기준에 따라 1,600세대가량인 에코시티에 중학교 2곳 신설은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교육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이 3번째로 요청한 신설계획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개교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학교부터는 그 학군제이기 때문에 학군 내에서 재배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학생 수입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에 다시 교육부에 신설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를 설득할 여건 변화가 없어 교육부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하반기 17곳의 시도지사 직무 수행을 평가한 결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55%, 잘못하고 있다는 23%로 집계됐습니다. 직무평가 긍정 비율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68%로 가장 높았고 송하진 지사는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5번째로 높은 5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19세 이상 전북도민 826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친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5살 A씨와 34살 B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등 동부 내륙에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눈비와 함께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김제와 군산 등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요촌동 장전 4마을 주민들이 80만 원, 부안군 부안읍 아재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부안군 부안읍 석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부안군 줄포면 신성마을 주민들이 9만 7천 원, 완주군 구이면 원덕천 마을 주민들이 33만 4천 원, 장수군 장계면 원금곡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고창군 고수면 부곡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남원시 인월면 동무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